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896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680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양호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소식에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22일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약 9%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배럴당 30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강세를 나타낸 게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순매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계 국가들에서 촉발되었던 점은 국제 유가 하락의 진정이 외국인 매도 수급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시사로 인해서 증시에 다시 한번 긍정적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도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등 특정 수급이 몰리는 업종이나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현대차, SK텔레콤, 삼성물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될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업 실적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실적 발표에 앞서서 어닝 쇼크와 환율 효과, 그리고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회계 장부 등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실적 발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닝 쇼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치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 조금 미리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예상치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좀 체크하시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실 것을 체크포인트로 잡아드립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많은 현대차, 기아차 등 수출 중심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서 환율에 의한 환산 이익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각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실적 발표를 조금 보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 시장을 좀 대응할 때 조금 같이 함께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까지 추천드렸었던 종목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4일 추천드린 에코프로 11,800원 매수가의 현재 수익률 23%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33.8% 수익을 보이고, 주성엔지니어링 7.8%, 동훈아나텍 12.1%로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4일 추천드린 바이오랜드 현재 마이너스 1%의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급의 실한 종목 지난 추천드렸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제가 조금 체크할 사항 짚어드리면서 종목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오늘도 4% 이상 상승하면서 조금 장중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추세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선 핵심도상 하단에 위치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주가가 좋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앞선 시황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조금 주도할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 섹터인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부품 업종으로서 계속적으로 올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조정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핵심도 하단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해 보는 것은 현재 핵심도 하단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추세선 하단에서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고, 우리 포트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비아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아트론 공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공시한 내용인데, 중국 BOE사와 약 62억 원 정도의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사항이 나왔고, 현재 이것은 조금 예상해 본 건데, 현재 총 매출액 기준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BOE의 투자 예상되는 것 대비해서 현재 비아트론 공급 계약 체결된 금액은 3분의 1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62억 정도에서 3배수인 180억까지도 매출액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사항입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신주 인수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약 12만 9천 주로서 오는 2월 3일과 2월 5일 이틀에 걸쳐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행사되는 물량이 12만 주 정도인데, 비아트론 현재 거래량을 좀 보았을 때 최소 월 평균 2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상장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서 부담 줄 수 있는 물량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좀 주가를 봤을 때 이런 공시사항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은 것도 있고, 시장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서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구간들은 조정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3차 목표가 28,000원까지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2차 목표가보다 오히려 아래 부근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역시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투자 포인트는 올해 OLED 관련된 테마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조금 상대 경쟁사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앞선 공급 계약 체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에서는 투자에 대한 의견들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지난주 연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 꼬리를 달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역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올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OLED 섹터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역시 조정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자신의 포트에서 주식에 대한 수량을 늘려가실 것을 제시해드리고, 계속적으로 1차적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까지는 꾸준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도훈아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제가 1차적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12,500원을 터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 제시해드린 것 대비 약 한 13% 정도의 수익 구간이라고 보였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조금 아래로 밀려 내려온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을 지금 이어나가는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이,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최근의 거래량은 기존 대비 거의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크게 증가된 모습은 시장에서 도훈아나텍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없다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 터치하고 나서 조금 내려온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상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적으로 과감하게 베팅한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1차적 목표가를 좀 안정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제가 2차 목표가를 차후에 제시해드리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중에 손저가 터치한 이글벳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이라는 종목 제가 매수가 약 6,2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지난주 시장 상황 좋지 않으면서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장중 선저가를 터치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지만 우리 포트에선 제외하도록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글벳이라는 종목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제가 제시드린 매수가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 장중 손저가 터치는 어떤 종목 기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저가 터치한 것은 저희 포트에서는 또는 그 전략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 에이스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네, 넥스트 칩은 영상 보안에 특화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는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회사의 현황을 체크하고 왔습니다. 우선 넥스트 칩의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중국 영상보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촬영용 카메라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에 대한 소개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97년도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200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적으로 4곳에서 현재 부품 공급 생산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립 이래 영상 보안 시장용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영상 처리 칩의 주요 판매처는 CCTV 카메라나 IP 카메라, CCTV 시스템, DVR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 쪽 매출 비중이 약 최대 60%까지 증가된 정도로 중국 쪽, 중화권 쪽 기업 쪽으로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입니다. 자료를 지금 보시면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CCTV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가지고 동축 케이블을 사용함에 따라 전송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화질이 조금 흐려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AHD 1.0, 2.0 동사의 제품군은 이러한 열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HD나 또는 풀 HD급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동축 케이블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출시한 AHD 제품군이 중화권,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특히 2015년도 하반기에는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 등이 조금 특징이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IP 카메라와 NVR을 도입하기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신흥 국가들에서 현재 동사의 제품들, AHD 제품이 조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트칩 현재가 HD CCTV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 전망치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연평균 약 28% 이상 고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안용 CCTV 시장은 아날로그 시장에서 IP, 디지털 시장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HD CCTV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IP, 디지털 카메라 쪽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HD CCTV 시장이 계속적으로 2, 3년간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넥스트칩의 주요 고객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향 매출이 많다고 했는데 글로벌 영상보안 기업 순위 1위, 2위를 하고 있는 하이크비전과 대우가 주요 고객사이고 이 이외에도 시황미와 같이 중국 기업을 위주로 현재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HD 1.0 제품을 15년까지 하이크비전에 주로 공급을 했고 올해 16년부터는 2.0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하이크비전 쪽으로 매출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향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에서 60%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영업 전략, 영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심천에 직접 영업 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신규 사업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3년, 5년 뒤에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글로벌 전방 산업에서도 자율주행과 같이 조금 차량용 카메라 쪽에 많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현재 주력 매출이 CCTV 쪽에서 IP 카메라 쪽과 같이 반도체 칩 쪽이 현재는 영상 반도체 칩이 주력 매출이긴 하지만 향후 차세대 먹거리로서 카메라 쪽 분야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 분야로 연구개발에 주력을 하면서 2011년도 차량용 카메라 ISP를 처음으로 생산, 개발해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와 관련된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나 또는 후방 카메라를 필두로 차선 감지, AVM, ADAS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분야는 현재 국내 완성체 업체와 함께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들이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되기 직전에는 고객사를 선 확보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야는 향후 3에서 5년 뒤에 넥스트칩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것으로 분명히 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칩 올해 2016년도 실적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까지는 조금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다가 2015년을 계기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어떤 변동이 크진 않지만 이 회색으로 보이는 곳에서 중국 쪽 매출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올해 2016년도로 보이고 2016년도 매출액 가이던스 약 690억에 영업이익 110억 정도, 순이익은 약 110억 정도로 현재 시가총액 약 한 700억 내외 수준의 넥스트칩의 현재 PER 봤을 때 약 7배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매우 낮은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 PER 한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30%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5,500원 제시드립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5,500원, 현재 이 정도 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제가 7,500원 라인 잡아드렸는데 현재 상승 여력은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약
3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5,500원, 현재 가격대 5,600원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라인은 제가 5,000원 정도로 조금 상대적으로 목표가 대비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을 조금 계속적으로 짧게 잡고 있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재 동종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힘은 많지만 떨어지는 것이 시장 분위기 편승해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을 조금 짧게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가격 전략 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넥스트 칩이란 종목 기업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이 종목이 또 이번 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종목 가져올 걸 약속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